나노바나나가 진짜 미쳤습니다 라는 말 이미 수없이 들으셨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저도 나노바나나 좋다라는 말 듣고 바로 들어가서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 뭐 좋다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한 거 있죠. 그래서 무작정 사용하는 걸 멈추고 유튜브, X, 스레드 이런 것들을 싹 다 털었습니다. 활용 사례들을 수백 개를 미친 듯이 보고 왔죠. 그러고 나니까 진짜 재밌는 게 나노바나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눈에 바로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재미나이 나노바나나로 어떻게 이미지를 바꾸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 사례를 무려 30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30가지 프롬프트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구글에서 공식으로 낸 나노바나나 프롬프트 가이드도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마감되기 전에 댓글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수입니다. 오늘 가져온 거는 어려운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만 30가지 추려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감을 잡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포즈 변화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제 햇볕을 받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에게 만세하는 포즈로 바꿔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만세하는 포즈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빛의 각도를 한번 보셔야 돼요. 손을 이렇게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얼굴 빛이 가리는 것까지 표현이 됐다라는 점이 나노바나나의 정말 놀라운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인물 포즈를 바꾸는데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인물 사진이 하나 있고 인체 조형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 이미지의 포즈대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 보시면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의상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상태에서 티셔츠, 검은 티셔츠를 입혀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일관성을 잘 유지하면서 티셔츠를 입혀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티셔츠를 생성해서 입혀주는 거 말고 원래 있는 티셔츠를 입힐 수는 없는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래에 이 티셔츠를 입혀달라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관성 굉장히 잘 유지하면서 의상을 바꿔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제 진짜 모델이 필요 없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뭐 인종을 바꾸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보다는 통상적으로 부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여자가 백인이라면 어떤 모습일지 그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같은 배경, 같은 옷 비슷하지만 정말 약간 변화된 이목구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타 지역으로 로컬라이징 할 때 거부감 없게끔 이미지를 전부 다 다른 인종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재미로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여자라면 어떤 모습일지 그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둘이 느낌은 흡사한데 확실히 여자, 남자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다음으로 표정 변화도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슬프게 울고 있는 표정으로 바꿔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표정 변화 여러 번 하면서 느낀 거는 우는 표정은 표정 변화 중에서는 제일 좀 아쉬운 편인 것 같긴 해요. 너무 눈물이 많고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얼굴 모습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사진 얼굴을 바꾸는 건데요. 딥페이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게 거의 가능합니다. 여기 첫 번째 사람의 얼굴을 두 번째 사진의 얼굴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김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이런 사진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피부에 있는 잡티를 전부 다 없애고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나오냐, 지금 이렇게 피부에 잡티가 많은 모습에서 잡티가 거의 없는 깔끔한 모습으로 변화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남아있는 게 한두 가지 있기는 한데 이건 프롬프트를 더 잘 넣으면은 없어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로 작업을 줄인다는 거에서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메이크업입니다. 이 여자의 메이크업을 스모키 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이런 스타일로 바뀝니다. 뭔가 눈도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화장 스타일까지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건 확실하게 보이죠. 다음으로 날씨 변경입니다. 뭔가 밝은 날인데 흐린 날이 필요하거나 흐린 날인데 밝은 날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을 갖다 놓고 날이 엄청 흐리고 어둡고 비가 많이 오는 날씨로 바꿔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그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시간대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화창한 날씨인 낮 시간대가 있는데 이걸 시간대를 밤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시간대를
밤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새벽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밤, 완전히 낮도 아니라 새벽녘 아침의 모습이 나타나요. 노을녘으로 바꿔줘라고 하면 이것도 될까요? 당연히 잘 되죠. 노을이 나오는 시간대까지 잘 표현을 해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상 툴하고 같이 결합을 시키면은 타임슬랩을 여기에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색감 보정입니다. 이런 바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너무 칙칙하고 탁하잖아요. 이걸 내가 직접 보정을 하고 싶은데 보정 툴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프롬프트를 하나만 치면 됩니다. 이 사진을 여름날 바다 색감으로 보정을 해줘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한 번은 실패를 했는데요. 다시 하니까 이렇게 아주 쨍하고 여름날의 느낌이 환하게 나는 그런 바다 모습으로 변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정이 이제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다음으로 스케치를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모습을 확인해 볼 건데요. 이 그림이랑 똑같은 실제 고양이를 그려줘 라고 하니까 이렇게 거의 똑같이 생긴 고양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 그림과 똑같은 실제 사람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느낌이 굉장히 흡사하죠. 그리고 이 그림을 실제처럼 그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그려줍니다. 실사 느낌으로요. 진짜 있는 이미지 같죠? 그리고 물건을 바꾸거나 재질을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나무 테이블을 유리 테이블로 바꿔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위에 올려진 것이나 주변에 있는 의자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이 테이블만 딱 유리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확대를 해보시면은 이 유리 뒤에 뭐가 있을지까지 추측을 해가지고 제대로 생성을 해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감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드러운 질감의 테이블 표면을 거친 질감으로 바꿔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거친 표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잘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이게 영화 장면에서 남자 앞으로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의 카메라 앵글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편 앵글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제작 같은데 정말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영상하고 결합하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타일 변경인데요.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픽셀 아트로 한번 보면 이 그림을 픽셀 아트로 그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픽셀 아트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었는데요. 이 사진을 퍼즐로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진짜로 있는 것 같은 퍼즐이 나와요. 요거 진짜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구분하실 수 있겠나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자의 모양을 바꾸는 것도 가능할 텐데요. 넷플릭스라는 이 로고를 풍선처럼 부풀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풍선으로 넷플릭스 로고를 만든 것처럼 잘 생성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게 한번 볼게요. In the zone 이라고 적힌 어떤 카드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진에 있는 글자를 없애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진에 있는 글자만 딱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제 다음에 편집 툴 같은 걸로 글자만 바꿔서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디자인이 진짜 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책 표지를 만드는 건데요. 책 표지를 만든다고 해도 0에서부터 생성하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프롬프트를 자세히 주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최소한의 선의라는 책의 표지를 가져와서 이 이미지의 느낌과 비슷한 느낌의 다른 책의 표지를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이렇게 와 진짜 있을 법한 책의 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글자 표시는 아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냥 다 지우고 새로 적기만 하면 되죠.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물론 아직까지도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드시는 걸 저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책 표지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게 이미지 생성이라기보다는 이미지를 읽는 능력에 대한 건데 여기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이거든요. 이 장소가 어디인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일본 도쿄는 시부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넣어봤고요. 다음으로 이것도 진짜 재밌는데요. 여기 이렇게 구글 맵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이 구글 맵에서 화살표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을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구글 맵 화살표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인 광화문의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정말 잘 읽고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물에 AR 주석을 넣는 건데요. 그냥 말하자면은 이 건물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넣는 거예요. 뭔지는 사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다 프롬프트를 딱 주고 롯데타워를 검정색 원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어떻게 나오냐 보시면 여기 주변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면서 롯데월드 타워 그리고 뭐 높이랑 층 이런 정보들이 쫙 나오게 되죠. 마치 증강현실처럼요. 이런 것들까지 생성이 벌써 가능해진 시점이 왔습니다. 이거 뭐 스마트 글래스 같은 거랑 연동하면은 앞으로 뭔가를 딱 보면은 바로 그거의 정보가 이미지로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사진에 있는 한 가지 요소만 추출하는 건데요. 사진에 있는 차만 3D 모델링해서 그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차만 가져와서 추출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보여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건 진짜 충격적인데 뒤에까지 보신 분들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이 요트의 오브젝트만 다른 3D 툴에 사용할 수 있게끔 모델링한 오브젝트를 추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이미지로 뽑아줘 하니까 눕기를 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D 모델링을 앞, 뒤, 양, 옆, 아래, 위의 각도에서 본 모습을 순차적으로 이미지로 뽑아줘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GPT에선 상상도 못했던 건데 이미지가 앞, 뒤, 옆, 위, 아래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능률이 압도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다음으로 노란색 자동차를 미니어처로 만들어줘. 미니어처를 만드는 건데요. 굉장히 잘 만들죠. 귀엽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피규어랑 메커니즘 비슷한데요. 그러기에 피규어도 한번 보죠. 피규어를 만드는 프롬프트를 하울에 움직이는 성에다가 딱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피규어가 바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프롬프트는 다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늦기 전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노바나나의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음번에는 나노바나나의 공식 프롬프트 가이드를 기반으로 나노바나나의 프롬프트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근데 반응이 좋으면은 진짜 요즘 느끼는 게 AI의 발전이 너무 빠릅니다. 저는 근데 이 발전이 굉장히 즐거워요. 왜냐면은 또 어떤 AI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설레거든요. 저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늘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덕분에 계속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댓글 오픈 채팅방에 한번 들어와 주시고 이놈 뭐하는 놈이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있는 뉴스레터 링크나 제 채널 설명란을 한번 봐주세요.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김희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